여기서 살아온 녀석들이랑 척을 지는 건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이었으니 제일 먼저 대화로 소통하고자 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여왕님의 찬과 방패일 뿐이었기에 여왕님이 듣지 않으시더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을 꺼낸 자가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도 기적이야. 낄낄 웃는 그였지만 전혀 상황인 만큼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으론 어떻게든 왕국에서 싸움이 사라졌다고 여왕님에게 보여주어서 안심시키고자 했지만 영원히 연극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지. 그 외에도 그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늘어놓았다. 여왕에게 걸린 마법을 바꾸려 시도하기, 혹은 여왕의 새로운 신랑을 맞이하게끔 하기 등등 수많은 방법들이 시도되었지만 그럼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찰나의 자네와 같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좀 더 색다른 시도들도 벌어지고 있다네. 색다른 시도. 나와 같은 이방인이라는 말에 혹시나 뼈에 요새 녀석들이 있을까 귀를 기울였다. 아니나 다를까 켈빈의 말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을 듣자마자 놈들이 바로 떠올랐다. 최근 제일 화제가 되는 건 죽은 여왕님의 남편을 다시금 되살려서 여왕님을 설득하자는 걸세. 오, 틀림없다. 그 녀석들이다. 나도 처음에 들을 땐 우습기 짝이 없었다만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굉장한 성취를 보여주더군. 덕분에 어쩌면 여왕님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네.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해졌다. 죽은 지 오래된 시체를 다시금 되살리는 건 당연하지만 네크로맨서 한둘로는 시도조차 하기 힘든 고된 일이다. 시체의 부패나 육체를 되돌리는 건 고사하고 애초에 죽어버린 그 육체에 깃든 영혼이 떠난 흔적마저도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실상 그걸 해내려면 갈갈이 찢어버려 바람에 날린 지폐 조각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시 붙이는 것만큼이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든다. 그런데 녀석들은 정말로 그걸 해내려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마 그걸 가능케 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녀석들이 갖고 있는 보물인 인지의 왕의 손. 개인의 강화도 강화지만 이것의 진짜 힘은 주변에 있는 녀석들의 정신력을 늘리는 것. 수백 명의 네크로맨서의 정신력을 조금씩이라도 늘려준다면 녀석들이 연합해서 그 시체를 되살리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리라. 물론 그게 실패할 거라는 자들도 있기에 우리도 그것만 믿고 있지는 않다네. 자네와 같은 이방인 중엔 여왕님의 정신을 다시금 되돌리거나 여왕님의 마법의 손을 다시 대보려는 자들도 있으니. 그렇냐? 건성으로 켈빈의 말을 들으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머릿속에 설계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실 내가 하려는 것도 딱히 뼈의 요새 녀석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내 쪽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뿐. 그 겸 만화를 잡아먹는 마법사의 천적. 대마법사용 병기라도 해도 지나지 않을 정도로 흉악하기 짝이 없는 힘이었지만 그것도 다루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그 여왕이 움직이는 기준이자 원리인 마법에 새겨진 남편의 유언만 제거하는 거라든가.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었다. 남편을 되살려내는 것, 그게 잠시라도 성공한다면. 아니, 완전히 되살리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아주 잠시, 조금이라도 그 남편에게 시선을 빼앗긴다면 나는 그녀에게 흑염을 침투시킬 수 있으리라. 이제는 그만한 화력도 낼 수 있고 미치화를 진행하며 나와 연결된 드라코리치의 격이 굉장히 높아진 만큼 별의 지식은 그런 나의 사기를 폭발적으로 증폭시켜 주었다. 당연하지만 그만한 사기의 증폭은 곧 흑염이 낼 수 있는 출력도 올라가는 것이었고 그만큼 정밀한 조정도 가능해진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여왕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내기만 하더라도 퀘스트는 완료. 그렇다면 그 이후엔 뼈의 요새 녀석들의 어그로를 있는 대로 더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벨라는 내가 그걸 수행하기만 하더라도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이왕 시선을 끌 거라면 확실하게 끌어줘야 그녀가 안심하고 정보를 털어올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혹시 모르지 않는가? 그녀가 원래 목표로 하던 정보뿐만 아니라 훨씬 더 고급 정보를 물어올지 말이다. 자네 내 말 듣고 있는가? 툭툭. 켈빈의 참대가 나를 건드리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했다. 그래, 다 듣고 있었어. 나 참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말한 켈빈이 휙 하고 바깥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 우리 자경단의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해서 말일세. 나로서는 자네가 우리와 함께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조금 전까지 이 세상에 대해 설명해 준 건 날 자경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나 보군. 당연하지만 어떤 집단에 굳이 소속되고 싶지는 않은 나인 만큼 거절하려 했지만 그때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너의 자경단에 들어가면 여왕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 그건 갑자기 왜 묻는 겐가? 아니, 별건 아니고. 정말로 별건 아니었다. 가능성의 이야기에 불과한, 하지만 만약에 통한다면 절로 웃음이 나올 법해서 그렇지. 여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진 모르겠다만 아무튼 가능은 하다네. 다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만. 난감하다는 듯이 콧수염을 극적이는 켈빈. 그의 표정에서 왠지 모르게 곤란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보이는 듯했다. 불가능하다고? 뭔 일이 있기라도 한 건가? 일단 묻지. 자네는 그럼 자경단에 들어오려는 겐가? 여왕과 소통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자 켈빈은 헛웃음을 흘리면서도 웃었다. 솔직하구만. 굳이 꾸며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뭐, 좋네. 자경단이 싫다면 명예 근위직이라도 씌워주면 될 테니 말일세. 물론 가능만 하다면 말이야. 분명히 말단 병사라고 한 켈빈이 명예 근위직을 운운하는 건 둘째치고 계속 불가능하다는 투로 말하는 그를 보자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다. 뭐 때문에 불가능한 건지 말이라도 좀 해보든가. 왜 계속 답답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거냐. 자세히 말하자면 복잡하고 이유만 따지면 간단하네. 창끝으로 켈빈이 창밖을 가리키자 내 시선이 절로 그곳을 향했다. 저 멀리 우뚝 솟은 성이 내 시선 끝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자경단이라고는 하나 본래 우리들은 엄연한 여왕의 기사. 그렇기에 정식으로 근위식을 성에서 치르지 않는다면 여왕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더군.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건가? 고개를 끄덕이는 켈빈. 약식으로나마 근위식을 치러도 보았고 여왕님만 없을 뿐 성대하게 치러보기도 하였으나 전부 무용지물이었네. 어떻게든 성에서만 근위식을 치른다면 이방인이라도 상관없긴 하다만. 그럼 지금 당장 성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 바로 그게 문제일세. 얼굴을 찡그린 켈빈이 창밖 어딘가를 또 창끝으로 가리켰다. 반듯하게 세워진 건물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건물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네와 같은 이방인들은 대부분이 우리를 도우려 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더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저 건물에서는 분명히 사기가 느껴지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우리 여왕님이 불멸을 이룬 마법을 훔쳐내어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도 있었고 마침 그 자들은 여왕님의 성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성을 무단으로 점거했네. 흑마법사. 마법을 사용하지만 대신 사용하는 것은 만화가 아닌 사기인 놈들. 그 녀석들이라면 그럴 만도 했다. 애초에 흑마법이라는 비틀린 분야를 연구하는 것들은 절대로 제정신이 아닐 테니 놈들을 몰아낼 생각은 없나. 우리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들의 힘이 워낙 세야 말이지. 한숨을 내쉬는 켈빈. 그런 그에게 나는 슬쩍 손을 내밀어 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만이라도 고맙네만. 아서게나. 저들은 만만히 볼만한 상대가 아닌 불쑥. 내 옆에서 인벤토리를 열어 드라코리치의 대가리를 꺼내자 켈빈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를 질러댔다. 우와. 와장창. 넘어지는 소리에 식겁한 사람들이 달려와 주의를 주는 해프닝이 잠깐 벌어질 정도였다. 물론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놀란 듯한 얼굴로 드라코리치를 쳐다볼 뿐이었다. 이건 드래곤 아닌가. 정확히는 드라코리치이긴 하다만 과할 정도로 벌벌 떠는 그를 향해서 드라코리치가 난감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군요.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그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말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그래서 어떻냐? 슥. 나는 그저 손을 내밀었다. 다시 저 성으로 가보는 건. 64화. 안 돼요.
가는 건 자살행위라고요. 켈빈 씨가 없으면 우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른 놈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조금 전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던 사람들의 표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절박하게 소리치며 나와 켈빈의 옷깃을 잡아채기 시작했다. 켈빈은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못 떠나는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하다네. 그래 보이는군. 켈빈이 다른 자경단 한 명을 붙여주겠다고 했는데도 이러는 걸 봤을 때 꽤나 이들에게 신망이 높은 듯했다. 뭐 확실히 그 여왕이라 하는 괴물을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대하는 것부터가 꽤나 놀랍기는 했으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켈빈을 데리고 가는 원인이 나라는 걸 알아챘는지 내 옷깃도 잡아채며 외쳐댔다. 제발 취소해. 켈빈 씨가 떠나고 나면 우리 전부 다 죽고 말 거라고. 다른 자경단 놈들은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야. 제발 너라면 말릴 수 있잖아. 귀찮아서 사실은 그냥 떨쳐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켈빈과의 관계가 꼬일 것 같았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던 그때였다. 사령술사, 내 녀석은 참 문제를 어렵게 빙빙 돌려 푸는 재주가 있구나. 툭툭. 제멋대로 인벤토리를 열고 나온 거미가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갑작스레 나타난 반인반 거미에 형상의 그들이 놀란 것도 잠시 이내 거미가 마흔을 개방했다. 파앗! 푸른빛이 순간 번쩍이는가 싶더라니 이내 공간에 침묵이 감돌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지 한참을 이해하지 못하던 그들은 이윽고 이곳에 완전한 침묵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놀라서 외쳐댔다. 아니, 정확히는 외쳐대듯이 입을 크게 벌렸다고 해야 하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하면 적어도 저 여왕이라는 녀석이 소리를 듣고 찾아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냐? 신기하게도 거미 녀석의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들려오는 덕분일까? 사람들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거미를 향해 연신 허리를 숙여댔다. 아마 고맙다는 뜻이겠지. 물론 문제는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만으로 유지되는 것인 만큼 계속해서 여기에 내가 머무르고 있지 않으면 금방 효력이 다하는 만큼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한다 이거냐.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게 내 목소리는 정상으로 나오는 듯했다. 내 말을 들은 거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 내게 아버지 타령이나 해대는 그 리치 데리고 썩 꺼져라. 나도 어느 정도 휴식은 취해야 할 것 아니냐. 누군가의 표정을 읽는 것 하나만큼은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였지만 지금 거미의 찡그려진 표정만큼은 읽을 수 없었다. 뭔가 불쾌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맞는 건가? 좋아요. 그럼 저는 아버지랑 같이 여정을 떠나고 올 테니 거미 씨는 여기서 사람들을 지켜주고 계세요. 지키긴 뭘 지켜. 나도 저 녀석에게서 좀 벗어나서 쉬고 싶은 거니까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참 동안 거미와 드라코리치의 만담이 이어지던 가운데 켈빈이 툭툭 어깨에 메고 있던 창대를 치더니 말했다. 나도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군. 일단 빨리 가는 게 어떻겠나. 밤이 되면 저들을 상대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걸세.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기는 했지만 그 성과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합당한 말이었다. 내가 어림잡기에도 대충 해가 지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만한 거리였으니 그 말에 나는 아직도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사람들을 뒤로한 채 곧바로 문을 열었다. 그래, 그럼 가보자고. 황량한 모습을 드러내는 도로와 함께 뒤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일단 이대로 저 성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건가. 성과의 거리를 다시금 가늠하고 있자니 다시금 다가온 켈빈이 조심스레 물었다. 조금 전에는 저들이 놀랄까 봐 말을 안 했다만 자네가 불러낸 그 드래곤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겠는가? 드라코리치라니까 뭐 상관없나? 스륵 허그에 열린 인벤토리와 함께 드라코리치가 앞발을 내디디며 나오자 켈빈은 나지막한 신음 소리를 내며 중얼거렸다. 정말 드래곤이군. 자네는 대체 어떤 자이길래 드래곤을 길들인 건지. 그래서 이 녀석은 왜 보여달라고 한 거냐? 그 말에 켈빈은 살짝 망설이더니 이내 기발한 발상을 내놓았다. 이 드래곤을 타고 가면 되지 않겠나? 타고 간다라. 확실히 드라코리치를 타고 저 성까지 간다면 시간이 그다지 걸리지 않을 것이다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너, 날 수 있냐? 아직 플라이 마법을 구현하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드라코리치는 드래곤의 시체로 만든 이치일 뿐, 생전 드래곤의 특성을 전부 갖고 있는 건 아니었다. 당연하지만 저 날개는 엄밀히 말해서 신체의 일부이기에 떼어놓지 않았을 뿐, 그다지 쓸모가 없는 부위. 그 말에 실망할 법도 하지만, 여전히 켈빈은 나를 향해 중얼거렸다. 아버지라 역시. 아무것도 아닐세. 그렇게 얼버무린 켈빈은 이내 허둥대며 길 한쪽을 가리켰다. 일단 하늘을 날 수 없다면 이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를 걸세. 물론 가는 길에 저들과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자네의 그 드래곤이라면 상관없겠지. 켈빈이 가리킨 길은 조금 전 흑마법사 녀석들의 기운이 느껴졌던 곳이었다. 확실히 저 길목에서부터 사기가 조금씩이지만 느껴지는 걸 보니 확실한 듯 싶었다. 오랜만에 흑마법사 사냥인가. 그 사기가 느껴지는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자니 확 밖에 있던 시절이 떠올랐다. 흑마법사란 대부분이 알기로 악마나 악신에게 영혼을 팔고 그 대가로 마법을 다룬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 존재들은 애초에 없었다. 그저 놈들은 사기를 사용해서 만화와 비슷한 효과를 꾸며내 마법의 일종처럼 보이게 할 뿐이었다. 물론 문제는 그 사기가 만화의 대척점에 있는 만큼 그 효과가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 나오니 일반인에겐 눈이 휘둥그레질 광경이겠지만 생각해보라. 물보라가 들이닥치는데 집이 불타오르고 불에 화형당한 인간이 온몸이 얼어붙어 생을 마감하는 광경을 사슬로 후려치면 뭔가 큰 것에 맞은 것처럼 날아가고 거대한 대검을 그었는데 얇은 새검에 베인 것처럼 몸이 두 동강이 난다. 그런 만큼 흑마법사들은 일반인에게 두려운 존재이고 같은 사기를 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꺼림칙한 존재였다. 정상인 놈들이 마법사보다 어째 더 적으니까. 마법사 놈들을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 게 사실이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놈들의 선민사상과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탑주 때문인 게 컸다. 하지만 이 흑마법사 놈들은 단순히 내가 만난 놈들이 전부 제정신들이 아니었다. 일부러 전체를 판단하는 게 그릇된 건 알지만 그들의 탄생 배경이나 뭘로 보나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래 예를 들자면 저 길끝에 뾰족한 첨탑 위에 앉은 채로 뭔가를 손가락에 꽂고 빙빙 돌리고 있는 녀석처럼 말이다. 조심하게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켈빈이 나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그 녀석도 우리를 인식한 건지 첨탑에서 엉덩이를 떼고선 곧바로 우리를 향해 도약했다. 아니, 도약했다기보단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빠르게 이동한 것에 불과하겠지만 뭐야 너희들은? 여자처럼 가녀린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들의 앞에 도달한 그것은 우리를 슬쩍 훑어보았다. 일단 녀석을 제압하거나 혹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드라코리치에게 명령을 내리려던 그 순간 어락? 언데드? 내 옆에 있던 드라코리치를 본 그녀가 곧바로 언데드를 향해 다가갔다. 그 광경에 나는 공격하려던 것도 잊고서 의문을 표했다.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언데드의 거리낌이 없지? 흑마법사들이 사기에 거리낌이 없다곤 하지만 놈들은 언데드를 혐오했다. 대부분의 흑마법사들이 추구하는 건 개인적인 욕망이 대부분이여. 당연하지만 그런 욕망 중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영생이었다. 그러니 영생에 실패해서 된 존재인 언데드가 그들의 눈엔 곱지 않은 게 당연한데 이 흑마법사 녀석만은 달랐다. 고위급 흑마법사도 아니고 고작해야 애송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한참 언데드에 대한 혐오가 심할 녀석이 이렇게나 언데드의 거부감이 없다라. 뭔가 있다는 예감과 함께 녀석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신기하네. 어떻게 자경단 녀석들 중에서도 와이번 나이트의 와이번을 언데드로 만들었대? 보니까 기수도 동의한 것 같은데. 슬쩍 짙은 화장을 한 듯한 녀석의 눈이 켈빈을 향하자 그가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무슨 다 죽어가고 있어서 일단은 언데드로 만들었지. 갑작스러운 내 말에 켈빈도 옆쪽에 있던 드라코리치도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지만 그 흑마법사 녀석은 딱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뼈에 요새가 자경단 놈들에게 작업질 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신기하네. 와이번 나이트까지 꼬실 줄이야.
너 제법 실력자구나. 싱긋. 웃으면서 입술을 혀로 핥는 흑마법사 년을 보고 있자니 순간 험한 말이 나올 뻔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정보를 접수했다. 뼈의 요새가 자경단에게 작업질을 친다라. 슬쩍 켈빈을 쳐다보자 그는 표정 관리를 못한 채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듯한 그의 표정을 순간 그녀가 쳐다보았지만 대수롭지 않은 듯 웃으며 그녀는 켈빈의 어깨를 팡팡 칠 뿐이었다. 에이,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긴장 풀어. 물결표 쌓인 너도 아이번을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면 상관없지. 물결표 쌓인. 너스레를 떠는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퇴폐적인 분위기와 짙은 새끼 때문일까? 켈빈이 답답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그녀는 한 손에 숨기고 있던 듯한 고리가 달린 짧은 지팡이를 손가락에 끼운 채 빙빙 돌리며 내게 물었다. 뭐 보아하니까 저 성으로 가려는 거지? 안 그래도 너의 뼈의 요새 덕분에 우리 작업이 진전이 좀 있다 보니까 원래는 통행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냥 보내주도록 할게. 물결표 사인. 아무래도 이 년은 내가 뼈의 요새 소속인 줄 알고 있는 듯했다. 뭐 그렇다고 착각해주면 오히려 내 쪽에서야 고마웠다. 예상이긴 하지만 상관없나. 물론 이 년이 계속 추근되는 게 역겹긴 했지만 그럼에도 일단 비위는 맞춰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거 눈물 나게 고맙군. 아니면 내가 바로 저 성으로 보내줄 수도 있기는 한데 어때? 대신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물결표 사인. 그렇게 말하며 슥 하고 빙빙 돌려대던 지팡이를 제대로 잡는 그녀. 그녀의 눈빛이 내 몸을 훑듯이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광경에 절로 얼굴이 찡그려질 뻔하긴 했지만 간신히 표정을 억누르는 데 성공했다. 아니, 고맙지만 사양하지. 대시 정말. 내가 진짜 빠르게 보내줄 수 있는데. 물결표 사인. 필요 없다. 영포 거절했음에도 그녀는 마치 결정 난 사항이라는 듯 박수를 짝 대시 치며 말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럼 너희가 저 성까지 가는 모습만 지켜볼게. 이 이상은 안 돼. 마치 자신이 대단한 걸 양보한다는 듯한 말투에 어이가 없었지만 이어진 그녀의 말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내가 혹시라도 중간에 사라지기라도 하면 내 상사랑 뼈의 요새 쪽에서 무지하게 갈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까진 양보 못해. 절대로. 단호하게 말하는 그녀의 말에 켈빈은 어쩌냐는 듯 당황한 얼굴로 날 쳐다봤지만 나라고 별 수 있겠는가. 잘 따라오든가. 그래. 물결표 사인. 참고로 내 이름은 제인이야. 잘 부탁해. 물결표 사인. 이상한 년이 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뜻밖의 정보 수확을 머리로 정리하며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성에 올려있던 해는 이제 막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65화. 한 번만 너네 와이번 등에 타보면 안 돼? 안 된다. 이 제인이라는 흑마법사 년은 수다스럽기 짝이 없었다. 음침하고 태폐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못 붙이게 생긴 얼굴과는 다르게 내가 싫다는 티를 팍팍 내는데도 계속해서 나에게 저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 아버지, 아니 어쩌면 저녀는 지금 내 신경질을 돋우기 위해서 이딴 짓을 하는 걸지도 모른다. 그래, 원래 이 흑마법사 년이 네크로맨서들이랑 친하게 지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죽여버리는 것도. 그나저나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소? 화륵. 내 손에 흑염이 뿜어져 나오려던 그때 켈빈의 말에 반응한 제인이 드라코리치에게서 손을 떼곤 곧장 켈빈을 향해 다가갔다. 우물하기 짝이 없던 그 눈동자에 빛이 생기자 절로 흠칫한 켈빈과 그걸 알아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생글생글 웃는 제인. 우리랑 뼈의 요새 쪽이 손잡고 있다는 거? 별거 아니야. 물결표 사인. 너스레를 떨며 손을 휙휙 내젓는 그녀. 그렇게 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내 쪽을 향해 윙크를 보내는 걸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건 별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말해라. 여기선 확실하게 알아내야 한다. 그런 생각에 따져 묻자 그 제인이라는 년은 놀랍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무리 그래도 얘는 자경단 소속인데. 됐으니까 말하라고. 흠칫. 안 그래도 계속해서 신경질을 긁어대던 그녀에게 짜증이 나던 차였는데 이렇게 시간까지 끌고 있으니 열불이 치솟았다.
내 분위기가 달라졌단 걸 알아챘는지 살짝 당황한 그녀가 호들갑을 떨며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지만 알았어, 알았어. 거참 숙녀에게 너무 거칠게 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투덜거리는 그녀의 표정 속에서 숨길 수 없는 당황을 보자 그제서야 내 마음이 조금 풀어졌다. 이 망할 흑마법사 년에게도 당황이라는 감정이 있기는 한가 보군. 뭐 진짜 별건 아니야. 그냥 뼈의 요새가 우리를 조금 도와주고 있다는 거? 자기들 말로는 저 여왕의 남편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면 성을 뒤져봐야 하니까 겸사겸사 같이 도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뼈의 요새가 하는 것은 여왕의 남편을 되살려서 여왕의 정신을 되돌리려는 것.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정보가 필요한 만큼 앞뒤는 맞는 말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게 진실이라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뼈의 요새 녀석들이 여왕의 남편을 살려내는데 생전 그에 대한 정보라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니까. 이미 언데드의 영혼을 제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알아서 그 언데드가 생전의 지식을 전부 갖고 있을 텐데 무엇하러 그 녀석들이 정보를 수집한단 말인가? 뭔가 꿍꿍이가 있을 텐데 이 년이 정보를 숨긴 건가?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건지. 내 시선이 절로 제인을 향했다. 그녀는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켈빈을 쳐다보고 있을 뿐 딱히 얼굴에 뭔가 드러나진 않았다. 뭐가 됐든 상관없나. 어차피 그곳으로 가면 전부 밝혀질 사실인데 말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자니 중간중간에 제인 녀석과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한 명씩 보이기 시작했다. 멈춰라 내 놈들은 안녕 물결표 쌓인 놈들은 우리에게 저기를 드러내다가도 제인이 옆에 있는 것과 내 옆에 있는 언데드를 보자 곧바로 저기를 풀곤 신경을 꺼버렸다. 다른 건 몰라도 뼈의 요새와 이 흑마법사 녀석들이 연합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인 듯 싶었다. 그렇게 얼마를 나아갔을까? 저건 저 멀리에서 보이는 깃발이 걸린 건물을 보자 약간 가라앉은 표정을 하고 있던 켈빈이 놀랍다는 듯이 말했다. 아직도 이 근처에 근위대가 있었던 건가? 놀랍다는 듯한 표정을 하면서도 켈빈은 제인과 그 깃발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더니 뭔가 이상함을 깨달은 듯 표정이 미묘해졌다. 물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고 분명히 저 근위대 녀석들은 흑마법사들과 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켈빈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하기엔 녀석의 표정도 나와 마찬가지였다.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게 좋겠지. 그때 마침 궁금증을 참지 못한 건지 켈빈이 먼저 앞서 나가더니 깃발이 걸린 그 건물을 똑똑 두드렸다. 안쪽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길래 텅 빈 줄 알았지만 몇 초가 지나고 나자 문은 활짝 열렸다. 뭐야? 누가 사가지 없게 문을. 그곳에서 튀어나온 건 꽤나 살집이 있는 한 남자였다. 신경질적으로 말하면서 불만을 토해내려던 남자는 이내 자신의 문을 두들긴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자마자 순간 중얼거렸다. 켈빈, 내가 여긴 어떻게? 맙스 부대장님. 서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 그렇게 몇 초 정도 불편한 침묵이 이어지던 그때 먼저 상황을 알아차린 막스라고 불린 남자가 이내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 문을 붙잡은 켈빈은 곧장 막스에게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다. 부대장님, 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거 나라 켈빈. 갑작스레 실랑이가 벌어지자 그 막스라고 불린 남자의 뒤쪽에서 사람들이 몇몇 더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을 본 켈빈은 마치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듯 하나하나 중얼거렸고 말이다. 말리온, 테일, 리오나 당신들도 여기에 있었습니까?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같이 켈빈이 이곳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외쳐댔다. 켈빈이 여길 왔다고. 부대장, 빨리 닫아. 에익 비키게. 쾅. 그렇게 묵직한 소리와 함께 켈빈이 뒤로 밀려나는가 싶더니 이내 그들이 있던 곳의 문이 닫혀버렸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켈빈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고 있던 그때 제인이 켈빈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진짜 하나도 모르고 왔나 보네? 하기야, 와이번 나이트라면 그럴 만도 하려나. 딱히 놀랍지는 않다는 듯한 그 말투에 당황한 켈빈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켈빈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며 말했다. 뭐, 충격적이겠지. 물결표 사인. 하지만 차차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다시금 내게 돌아온 켈빈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도 제이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섬 쪽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괜찮냐? 잘 모르겠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켈빈은 우선 섬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갔다. 하지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에게는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광경만이 계속해서 펼쳐졌다. 자경단이 왜 여기에? 띄엄띄엄. 자주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흑마법사들과 싸우고 있어야 할 자경단의 깃발이 이곳에서도 훤히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가가 볼까 고민하는 건지 한 번씩 쳐다보는 켈빈이었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가서 문을 두들겨 보지는 않았다. 그저 한 번씩 깃발이 나올 때마다 아! 하고 탄성을 내뱉을 뿐. 그리고 한 번씩 다가가 보려는 듯 창을 잡고 있던 손과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되돌릴 뿐이었다.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제이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음산한 웃음만 한 번씩 지어댈 뿐이었다. 드라코리치, 잘 봐둬라. 그리고 나는 내 눈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드라코리치에게 두 명이 듣지 못하도록 머릿속으로 전달했다. 저게 내가 흑마법사들을 싫어하는 이유다. 오직 자신만이 중요하고 타인의 모든 것은 그저 즐거움으로 삼을 뿐인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내가 놈들을 싫어하는 제일 큰 요인이었다.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 더 이상 자경단에 근위대의 깃발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자 귀신같이 말을 걸어오는 제인. 어느새 시간도 해가 거의 지평선에 다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 정도로 지난 다음이었다. 뭐가 말인가? 아니, 너의 자경단 말이야. 물결표 사인.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그대로 묻어가면 될 터인데 굳이 이야기를 언급하자 켈빈의 얼굴이 급속도로 찡그려졌다. 에이, 뭘 그런 표정까지 짓고. 그래, 물결표 사인. 어차피 너도 걔네들이랑 별다를 바 없어졌잖아. 그게 무슨 말이오? 영문 모를 말만 늘어놓는다고 생각했는지 켈빈의 목소리에도 다소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제이는 그저 실실 웃으며 말할 뿐이었다. 너의 자경단이 아무리 약하다고는 하지만 그래 봬도 유일하게 저 괴물 여왕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성 하나를 뒤지는 것도 못 막고 있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건 여왕님의 기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오. 버럭 소리를 지른 켈빈. 그런 켈빈을 타일렀듯이 혹은 놀리는 듯한 말투로 그녀는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 기사 좋지. 물결표 사인.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를 못 이겼잖아? 원래 여왕님의 장소인 성이 빼앗겼는데 일단은 기사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대상인 여왕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고 한들 대시. 슥, 이제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거리에 있는 성을 쳐다보며 그녀는 켈빈에게 놀리듯이 말했다. 저 성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쿵쿵. 거칠게 창대 끝을 바닥으로 찍는 켈빈에게 제이는 여전히 놀리듯이 말했고 뭐긴 뭐겠어?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뻔하지만 그럼에도 그다지 믿고 싶지는 않은 진실이었다. 너희들의 위쪽이랑 우리가 적절히 거래를 한 거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걸 실제로 입으로 듣자니 더욱더 기분이 더러워졌다. 물론 켈빈보다야 못하겠다만 정확히는 슈를 한 거지? 우리를 이곳을 어쩔 수 없이 점령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적절한 대가를 그쪽에 지불하는 거였으니까. 있는 대로 켈빈의 속을 긁어대겠다는 듯이 제인의 입은 끊이지 않고 그를 향해 듣고 싶지 않은 사실들을 계속 줄줄이 늘어놓았다. 그래도 너무 그렇게 얼굴 찡그리지 마라. 물결표 사인. 너도 어차피 본 이상 저 사람들이랑 똑같잖아. 똑같기는 뭐가. 내가 데려온 그 와이번 언데드가 됐잖아. 으식.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는 그녀. 늘 그녀를 쳐다보는 내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서 지금 내 심정이 가려진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너의 자경단이 겉으로는 여왕을 되돌려 놓겠다고 하니까 잘 안 건드리지만 그러면서도 최대한 안 엮이려고 하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오지. 물결표 사인. 드라코리치는 켈빈의 와이번이 아닌 만큼 딱히 맞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켈빈은 여러모로 심란한 듯 얼굴을 굽혔다. 그리고 그런 뼈의 요새 녀석들이라고 깨끗한 줄 아나? 걔네들이 여기에서 하는 일,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 그건 무슨 말이오? 슬쩍 나를 쳐다본 제인이 이내 아무런 반응 없는 내 얼굴을 보자 마치 알았다는 듯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뼈의 요새에서 너의 여왕을 제정신으로 되돌린다던 그거 거짓말인 거 알고는 있어. 예, 역시 거짓말이었나. 나에게는 그다지 놀랍진 않았지만 켈빈은 경악해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켈빈이 나에게 뭔가를 물으려 다가온 그때 제인이 이내 손뼉을 짝짝 치며 외쳤다. 자, 도착했어. 물결표 사인. 마치 짜놓기라도 한 듯 그녀의 손뼉과 함께 하늘에 있던 해가 완전히 지평선 너머로 들어갔다. 완전한 밤과 함께 우리의 눈앞엔 목적지였던 성의 정문이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만약 그렇게 간단했다면 속편이 없었겠죠. 66화. 난 여기까지 대시 혹시라도 나중에 누가 나에 대한 거 물으면 말 잘해줘야 한다. 알았지? 그런 말을 남기고서 곧장 제인은 사라지고 웅장한 성문 앞에는 나와 켈빈만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뭔가 할 말이 많은 듯해 보이는 켈빈을 뒤로 한 채 나는 우선 성문을 향해 걸어갔다. 들어가지. 그래. 부쩍 가라앉은 듯한 목소리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나를 따르겠다는 듯 뒤쪽에서 같이 걸어왔다. 이윽고 거대하기 짝이 없는 성문을 열자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반짝거리는 보석으로 치장한 샹들리에,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수십 점의 그림들, 무엇으로 짰는지 모르지만 귀해 보이는 카페트, 그리고 번쩍거리며 치장되어 있었겠지만 지금은 먼지가 끼어버린 갑옷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가 들어온 듯했다. 이 자식들도 흑마법사인가? 우리를 향해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 또한 얼굴을 찡그리려던 그때 내 뒤를 따라온 드라코리치에게 그들의 시선이 이동되기 시작했다. 아, 아버지, 응? 갑작스러운 시선의 변화에 당황하던 것도 잠시. 그들은 이윽고 나를 향해 적대적이던 시선을 온화하게 바꾸더니 이내 자기들이 하던 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치 딱히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처럼, 내가 언데드를 다룬다는 사실에 안심한 것처럼 말이다. 이 녀석들이군. 그제서야 알았다. 이 녀석들이 뼈의 요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이자 적대해야 할 놈들의 본거지에 나는 지금 발을 들이밀고도 모르고 있던 것이다. 나도 감히 다 죽었군. 이 정도는 들어오자마자 파악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늦게 파악해서야. 헛웃음이 나오려던 그때 저 멀리에서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야 물결표 쌓인 누구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걸 갖고 왔네. 또각. 카페트가 깔려있지 않은 성바닥은 대리석인지 요란한 발소리와 동시에 녀석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나를 향해 다가왔다. 이런 대단한 것을 가져온 비결이 뭔지 나한테 조금만 알려줄 수 있겠나. 눈매는 날카롭고 입은 찢어져라 웃는 채로 수상쩍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그것은 마치 미치 녀석을 닮았군. 탑 바깥에 남겨두고 오미치 녀석의 생전 외모가 딱 저랬었다. 그런 감상에 젖어있는 사이에 어느샌가 내 앞에 다가온 그는 내게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드라코리치에게 다가갔다. 호 놀라워. 비늘도 굉장히 튼튼하고 언데드 특유의 악취까지 해결했을 줄이야. 날개에 피막도 찢어진 부분이 없고. 드라코리치를 이리저리 더듬자 당황한 드라코리치가 나에게 목소리를 날리려던 찰나. 아, 아버지, 그만. 툭. 녀석과 드라코리치의 중간에 끼어든 나는 곧바로 녀석의 손을 잡아챘다. 이게 무슨 짓인가? 물론 녀석은 무슨 짓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쳐다보았다. 같은 네크로맨서라 해도 동의 없이 언데드를 만지면 곤란하지. 그런 내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녀석은 헛웃음을 지으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참, 대체 언제부터 그딴 법칙이 있었다고 그러나. 툭. 내 손에서 제 팔을 빼는 녀석은 이윽고 김이 샜다는 듯 곧장 위쪽을 향해 턱짓하며 말했다.
넌 저기 위쪽에 가서 서고나 정리해라. 지각한 주제에 와이번을 끌고 와서 봐주려고 했더니 아주 제멋대로군. 그러고는 어슬렁거리면서 저 안으로 사라지는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태도로 봤을 때 대략 여기에 지도자나 책임자 정도 되는 위치인 듯했다. 나를 아랫사람 대하는 것으로 보든 말투로 보든 말이다. 물론 기분이 더러운 건 어쩔 수 없는 만큼 내 표정은 썩어 들어갔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그 서구라는 곳에서도 근이식을 치를 순 있나. 아직도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듯 어버버거리는 켈빈에게 확인을 받는 것. 잠시 어리둥절해 하던 켈빈이었지만 이내 내 말을 알아듣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래도 일단 가지. 일단 침입한 이상 눈에 띄지 않는 게 급선무다. 이미 문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더 이상 눈에 띄어봤자 정체를 숨기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길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서구까지 다른 녀석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자그마한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켈빈은 이내 앞장서서 어디론가 걸어갔다. 그렇게 켈빈의 뒤를 따라 층계를 올라가던 그때 자네 정체가 뭔가? 켈빈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 목소리를 듣자 그제서야 내가 켈빈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말을 정리하며 침묵하고 있자 켈빈은 불안하다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여외시여 여왕이시여. 내 머릿속에서 이내 생각이 정리되었을 땐 이미 서구로 보이는 수두룩빽빽한 책이 정렬된 곳에 도착한 뒤였다. 마침 이곳엔 사람도 없고 불빛도 거의 달빛 말고는 없는 만큼 들킬 위험은 낮아 보였기에 나는 켈빈을 불러 세웠다. 잠깐 멈추지. 응. 아, 알겠네. 저 법. 원래는 책을 읽는 장소였을 책걸상에 걸터 앉은 채 나는 켈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들에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저 여왕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이다. 지금 여기 있는 녀석들 중에서 내 여왕을 진심으로 구하려는 녀석은 없다. 제인 그 녀석이 내가 뼈의 요새인 줄 알고서 털어놓은 그 말에 따르면 뼈의 요새는 여왕을 제정신으로 되돌리려는 게 아니라고 하였다. 당연하지만 그 흑마법사 녀석들 또한 여왕의 불사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이 성을 점령한 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왕을 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다른 플레이어 녀석들은 진심으로 여왕을 구하려는 녀석들도 있겠지만 글쎄다. 아마도 여왕을 이용하려는 목적인 뼈의 요새와 흑마법사 놈들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까? 거짓말. 내 말에 제일 처음으로 켈빈이 보인 감정은 부정이었다. 당연하지만 나라고 해서 그가 내 말을 단번에 믿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은가? 자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들이 도대체 왜? 조용히. 법. 순간 언성이 높아지려는 켈빈의 입을 막자 놈은 발버둥 치면서 내게서 벗어나려 했다. 물론 나라고 해서 그걸 보고만 있지는 않았지만 물론 내 말을 못 믿을 수도 있겠지. 믿으라는 말도 하지는 않겠다. 슥. 입에서 손을 떼자 켈빈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충혈된 눈을 한 채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저 조금만 더 지켜보라는 거다. 슥. 창밖을 쳐다보자 높은 성이라 그런지 한눈에 왕국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저 여왕의 모습도 같이 말이다. 그년의 말을 들으니까 나도 궁금해져서 말이지. 대체 뼈의 요새가 여왕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말이야. 켈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만 뭔가를 상상하기라도 했는지 이를 가득 대시갈 뿐이었다. 나는 이 녀석들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아낼 거다. 그리고 내게도 그걸 공유하도록 하지. 만약에 내 말이 틀렸다면 정말로 뼈의 요새가 우리의 여왕님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에 고민이 되긴 했지만 대답하기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진 않았다. 서임식. 아니, 즉위식이라고 했던가. 저 여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 그리고 애초에 내가 이 성까지 굳이 발걸음을 옮긴 이유. 내게서 받기로 한 그걸 포기하도록 하지. 그런가?
깊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 물론 내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있든 없든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기는 했다. 물론 있으면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기에 부탁했던 것일 뿐. 굉장히 길게 고민하던 그가 나에게 말했다. 연폐아의 근위대가 웨이지를 잃은 여왕 폐하와 소통할 수 있는지 아는가? 알 리가 있나? 고개를 젓자 아무 말 없이 켈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갑옷의 장갑 부위를 벗기 시작했다. 덩. 바닥에 떨어진 금속이 맑게 울리며 팔뚝을 드러냈고 그런 팔뚝을 향해 켈빈은 반대쪽 손으로 창을 들어 푹 하고 찔렀다. 부직. 원래라면 그런 소리와 함께 피가 뿜어져 나와야 할 팔이었지만 그런 소리는 나지 않았다. 켈빈이 창을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켈빈의 팔뚝에 난 상처는 그저 조금 전 찔린 모습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였다. 이건 마치 시간이 멈춰있는 상태인 것만 같이.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켈빈은 덤덤하게 말했다. 우리는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자. 툭. 마치 피를 털듯이 허공에 촥 하고 창을 털어낸 그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왕 폐하에게 종속된 몸이라네. 그것이 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말하는 것일까. 나는 어렴풋이 정답을 알 것 같았다. 어차피 여기까지 못 올 거라고 생각했네. 아무리 자네가 강해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네. 그렇게 여겨 자네에게 말을 하지 않은 나의 잘못도 있으니 지금 말하도록 하지. 스륵. 다시금 장갑 부위를 입은 켈빈이 일어서더니 다시금 계단 방향으로 향했다. 자네가 여왕님을 정말로 되돌려 놓을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여왕님께 폐를 끼치지 않을 생각이라면 나를 따라와 즉위식을 치르게. 성큼성큼. 그의 발걸음에 맞추어 나도 그의 뒤를 바짝 쫓았다. 만약 자네가 단 하나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돌아서 나가게. 그럼에도 그는 뒤돌지 않은 채 내 발소리를 애써 무시하면서 위로 향하는 계단 부분에 가만히 서 있었다. 자네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네가 실패한다면 영혼과 육체는 우리처럼 여왕님께 종속될 걸세. 그것이 두렵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말이 많았나. 툭툭. 켈빈의 등을 두들기며 나는 이미 정해진 대답을 말했다. 빨리 가자. 한시가 급하다. 자네는 끝까지. 크게 한숨을 내쉬는 켈빈. 빙글 뒤로 돈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짚으며 말했다. 후회하지 말게나. 이건 어디까지나 자네가 선택한 거니.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고. 꽉. 저도 모르게 힘을 준 듯 내 어깨를 부서뜨릴 듯이 억제는 손과 함께 그가 말했다. 우리의 여왕님을 구해주게. 간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간절함이 담긴 목소리와 함께 그는 이내 내 어깨에서 손을 뗐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은 채 그는 침묵을 지킨 채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뚜벅, 뚜벅.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성의 모습이 낡아지기 시작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려야 할 것만 같은 천자. 발을 디딜 때마다 금방이라도 부서져 아래층으로 추락할 것 같은 낡은 나무판자 바다. 그 모든 것들을 아슬아슬하게 디디며 켈빈은 더 이상 계단이 없는 꼭대기 층에 도착하자마자 한 곳을 가리켰다. 들어가게. 사람 3명이 간신히 설 정도로 좁은 복도 끝 그곳에 나무 문 하나가 있었다. 그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응, 누구야?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온 건 저 아래쪽에 있던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기를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가부좌를 틀고 앉은 채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순간 내 시선이 켈빈을 향했다. 아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었지만 자네는 누군가? 경계심이 잔뜩 든 그 켈빈의 말을 듣자마자 나는 깨달았다. 이 자식은 뼈의 요새 녀석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은 한 가지였다. 드라코리치. 푸아악. 녹빛의 브레스가 허공을 가로지르며 날아갔다. 67화. 저 밑쪽의 녀석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사기를 갖고 있기에 나는 그 녀석이 어떻게든 이걸 버텨낼 거라 생각했다. 적어도 언데드 며칠 소환해서 브레스를 막으려는 시도라도 할 줄 알았다. 크아악. 내가 너무 큰 걸 바란 건가?
아니면 너무 뜻밖의 타이밍에 들어온 공격이라 그런 건가?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죽여버린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 녀석의 정체고 뭐고 아무것도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가 불안한데. 툭툭 발로 가슴에 구멍이 뚫린 놈의 시체를 건드려 보았지만 딱히 뭔가 반응이 있진 않았다. 나와 켈빈이 알고 있는 거라고는 고작해야 이 녀석이 뼈의 요새 소속이라는 것밖엔 없었다. 이 녀석의 몸이라도 뒤져봐야 하는 건가 싶어 녀석의 몸에 뭔가 신원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찾으려던 그때였다. 잠깐 이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뭔가 고민하는 듯한 켈빈. 이내 시체가 되어 버린 그의 품을 뒤지더니 뭔가 고급스럽게 생긴 해골이 그려진 문장을 찾아내기까지 했다. 뭔가 알아낸 게 있나?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 자가 여왕님의 남편을 되살려내기 위한 힘을 공급하는 유일한 자인 것 같군. 예전에 본 적이 있네. 꽤 중요한 놈이었나. 어쩐지 몸에 사기가 그득그득하게 들어있다 싶더라니. 그런 역할을 맡았던 건가. 이 녀석의 정체를 알아내자 뒤늦게 후회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섣불리 죽여서는 안 됐는데. 물론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해봤자 바뀌진 않으니 어쩌겠는가. 지금 빨리 대처하는 수밖에. 빨리 이곳에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군. 이 녀석이 켈빈의 말대로 정말 힘을 공급하는 녀석이 맞다면 머지않아 뼈의 요새 녀석들이 알아차리고서 올라올 거다. 녀석들과 만나는 것 자체는 상관없었지만 아직 녀석들의 목적도 인지의 왕의 손의 행방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키는 건 좋지 않았다. 만약에 놈들이 내가 왔다는 것을 눈치채고서 인지의 왕의 손을 꼭꼭 숨겨버리고 나와 싸우는 것도 모자라. 혹시라도 나 하나를 잡겠다고 놈들의 병력이 추가로 내려온다면?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나보다 수십 층은 더 올라온 놈들이 병력으로 내려온다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 켈빈,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라. 시간이 없다. 아, 알겠네. 사건의 다급함을 같이 알아차렸는지 켈빈이 다급하게 시체를 넘어 안쪽으로 향했다. 시간이 없으니 약식으로 해야겠군. 궁과 제창도 빼고 여왕님의 대리는 내가 맡고 하객은 있는 셈치고. 그렇게 허둥대며 켈빈이 준비를 하는 새에 저 밑쪽에서 뭔가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미 놈들이 알아차린 듯했다. 빌어먹을. 냉정하게 생각하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는 했다. 켈빈이 굳이 여기로 끌고 온 걸로 봤을 때 여기가 아마 근이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일 터. 이새 머물러 있는 이 녀석을 그대로 둘 수도 없었으니 결국 내가 할 행동은 똑같았을 거다. 물론 그걸 미리 아는 것과 이제야 아는 것의 차이란 더럽게 컸지만 어떻게든 빠르게 근이식을 치르려는 듯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켈빈. 그런 켈빈의 발걸음과 함께 저 밑쪽에서 희미하게나마 들려오던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빌어먹을.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할 방법이 없는 건가? 그렇게 맹렬하게 내가 머리를 굴리는 사이에 다행스럽게도 준비를 끝마쳤는지 켈빈이 나를 향해 몰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신성한 마법의 땅에서 나고 자란 여왕께 우리는 충성을 맹세하며 여왕님의 찬과 방패로서 국가를 지키고 여왕을 지키며 그것을 우리의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사명이자 꿈으로 삼겠도다. 거기까지 말한 켈빈이 나를 바라보는 동시에 저 아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대시 이박. 대답 좀 해봐. 실행이 없었다. 그걸 알아챘는지 마치 속사 마법마냥 재빠르게 말을 이어나가던 켈빈은 이내 숨이 차서 헉헉대면서도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피와 영혼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분께 바치며 그것을 그분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킴을 맹세하겠나. 딱히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맹세한다. 그 순간이었다. 대시 머릿속으로 울려 퍼지는 통곡. 내가 이곳으로 처음 오면서 들었던 여왕의 울음소리가 내 머릿속에 사무치듯이 울려 퍼졌다. 왜 그런 뜻을 내포한 채 그저 구슬프게 우는 여왕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가득 울려 퍼질 무렵 쿵. 계단을 딛고 올라오는 놈들의 발소리에 나는 곧장 주변을 둘러보았다. 몸을 숨길 곳은 없다. 그렇다면 놈들과 싸워야 하는가?
물론 내가 바람하지 않던 상황이었지만 아직은 아니다. 내가 놈들에게서 얻어야 할 인지의 왕의 손이 어딨는지도 아직 모르는데 벌써 싸웠다가는 영영 그 행방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뛰어라. 덥. 켈빈의 창을 쥔 채 창문으로 다가가자 내 뜻을 알아차린 켈빈이 순간 경악해서 외쳤다. 자네, 진짜 미친 건가? 그런 말을 자주 듣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켈빈은 미처 대처하지 못했고 이미 창대를 쥔 내 손과 함께 날아간 켈빈의 몸은 나와 함께 같이 허공을 향해 내던져졌다. 호응 대시. 아주 잠깐 동안의 바닥이 사라진 기분과 함께 곧장 몸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억지로 정신을 깨우며 그녀를 불렀다. 드라코리치. 아버지, 둥실. 추락하던 몸이 조금씩 가벼워진다. 바닥 없던 허공에 조금씩 손과 같은 바닥이 생기더니 이내 물처럼 나를 가볍게 받아들이며 허공에 내 몸을 띄우기 시작한다. 헉헉헉. 아슬아슬했군.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켈빈과 안도의 한숨을 내쉰 나 사이로 누군가가 두둥실 떠오르며 내려오기 시작했다. 다행입니다, 아버지. 마침 마법의 해독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차라 긴가민가 하긴 했지만 성공했군요. 그것은 이때까지 보아왔던 거대한 도마뱀처럼 생긴 녀석은 아니었다. 오히려 평범한 인간의 체구보다도 좀 더 자그마한 마치 아이와도 같은 체구였다. 물론 팔과 목, 그리고 뺨에 듬성듬성 드러난 비늘은 그녀가 드래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었고 창백하다 못해 거무죽죽한 피부와 요사스럽게 빛나는 붉은 눈은 그녀가 리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해독을 성공한 건 알고 있었다만 언데드와 네크로맨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언데드의 모든 것은 네크로맨서에게 전달된다. 당연하지만 그녀가 이미 헤네트에게서 받았던 그 마법의 책자를 전부 해독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설마 폴리모프까지 쓸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드라코리치. 하지만 그녀의 성취가 그 마법을 뛰어넘고 용족만이 쓸 수 있는 마법 폴리모프에까지 닿았다는 것은 나조차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건 제가 성취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드라코리치는 딱히 별게 아니라며 안 그래도 반쯤 감긴 눈을 더더욱 감으며 내게 겸손을 표했지만 그건 지금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드라코리치, 혹시 그 폴리모프를 켈빈에게도 시전할 수 있겠나? 뭐? 갑작스럽게 옆에서 듣고 있던 켈빈이 깜짝 놀랐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드라코리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별건 아니고. 슥, 까마득한 아래를 쳐다보자 그곳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흑마법사들은 어차피 저 녀석들이 죽든 말든 딱히 상관은 하지 않을 테니 시끄럽게 움직여대는 저들은 보나 마나 뼈의 요새 녀석들에게 당연한 일.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지는 일이다. 잘만 하면 켈빈 너나 나나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그 틈을 비집고 정보를 빼내 올 수만 있다면 그 뒤는 이미 받쳐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뿐이다. 좀 서둘러야겠군.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은 듯했다. 이미 일이 벌어진 이상 놈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서 경계를 강화할 터. 그 과정에서 내가 들키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었으니 최대한 저 녀석들의 경계가 강화되기 전에 충분한 성과를 내야만 했다. 시간이 없다. 드라코리치. 켈빈이랑 날 흑마법사로 변신시켜라. 알겠습니다. 구두드득. 그 말과 함께 온몸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뼈와 살이 뒤틀리는 기이한 감각에 켈빈이 신음한 것도 잠시. 순식간에 나와 켈빈의 몸은 조금 전 제인 녀석과 함께 오는 길에 보았던 흑마법사 녀석들의 그것과 같게 바뀌어져 있었다. 신기하군. 아예 인체 자체를 비틀어서 그 사람을 모방하는 마법. 나도 그렇고 켈빈도 그렇지만 저 여왕을 섬기느라 신체가 손상되지 않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드라코리치는 그것을 알고 한 건진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읽었는지 드라코리치는 반쯤 감은 붉은 눈동자를 나에게로 향했다. 제가 아버지에게 위해가 갈 행동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냐? 왠지 탑 바깥에 두고 온 니치가 생각나는 듯한 태도에 한눈을 팔긴 했지만 바닥이 가까워지자 그런 생각도 깡그리 사라졌다. 켈빈 준비해라. 그렇게 말해도 뭘 어떻게 하려는 거냐? 갑작스럽게 몸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툴툴거리는 걸로 끝낸 켈빈. 그의 말에 나는 성의 정문을 가리켰다. 힘을 공급하던 녀석이 죽었다고 해서 놈들이 힘을 공급하는 걸 중단하지는 않을 거다. 그랬다가는 이때까지 했던 노력들이 전부 물거품이 될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 위에 있던 녀석은 사기 하나만큼은 굉장했다. 여기 밑쪽에 있는 네크로맨서들의 사기를 전부 합친 것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그런 녀석이 죽었으니 그 사기를 끊이지 않고 공급하려면 여기 있는 네크로맨서들 모두가 그 작업에 매달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 과정을 흑마법사로서 지켜볼 거다. 왜 네크로맨서가 아니냐 하면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 일을 벌인 게 누군지 유추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내가 이 성을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던 만큼 놈들은 내가 이 소행을 만들었음을 이미 의심하다 못해 확정 짓고 있을 터. 그렇다면 전혀 다른 흑마법사가 된다면 그들의 의심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리라.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나는 녀석들이 하는 걸 보면 놈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대강 알 수 있다. 애초에 네크로맨시에 있어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었고 탑에 들어온 지금도 나보다 더한 자는 찾아보지 못했다. 그런 나에게 한두 명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수십 명이 모여서 시전하는 네크로맨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건 식은 쭉 먹기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놈들이 만약에 인지의 왕의 손을 활용한다면 그때는 바로 내 계획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마침내 땅에 발이 닿자마자 곧바로 나는 문을 향해 달려갔고 그러면서도 켈빈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명심해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흑마법사다. 완전히 신체가 변형되어 있는 만큼 저들은 우리를 모르리라. 혹시나 싶어서 드라코리치도 인벤토리에 다시 넣은 만큼 들킬 걱정은 없으리라.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내려가. 빨리 내려가라고 이 새끼들아. 지금 갑니다. 빙고. 내 예상대로 이곳은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68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잠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물론 그 시선은 얼마 못 가서 전부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성공이다. 네코맨서 녀석들은 자기들 할 일이 바쁜 건지 자기들끼리 악을 쓰기 바빴고 흑마법사들도 그런 네크로맨서들을 구경하거나 자기 할 일에 정신이 팔려서 전혀 우리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잠깐 실례. 아이, 누가 끼어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네크로맨서들을 구경하고 있는 흑마법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인 우리를 향해 시선이 쏟아질까 봐 약간 우려했지만 생각보다 이 녀석들은 훨씬 더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니면 빨리 꺼져라. 우리가 뭔 구경거리인 줄 아냐? 네크로맨서들은 자신들이 구경거리가 된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흑마법사를 향해 악을 써댔지만 당연하게도 흑마법사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놈에게 야유를 던져대면서 그 반응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우우 대시. 내가 뭔데 우리들 보고 꺼지라 말라냐? 흑마법 맛 좀 볼래? 화르르륵. 갑작스럽게 저마다 손에 가지각색의 마법들을 피워올리는 흑마법사들을 보자 네크로맨서들의 얼굴이 붉어지기는 했어도 더 이상의 악을 써대진 않았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옆쪽에서 보고 있던 켈빈이 조심스럽게 내게 속닥거렸다. 자네 정말로 여기에서 뭔가를 알아낼 순 있는 건가? 예상이 빗나갔다. 녀석들이 급하게 여기에서 조치를 취할 줄 알았는데 장소를 옮길 줄이야. 아마도 그 인지의 왕의 손을 다루기 위해서 장소를 옮긴 것이겠지. 그럼 어떡하나? 다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스륵. 내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자그마하게 열린 인벤토리와 함께 그 안에서 자그마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소형 언데드. 움직이는데 드는 사기와 정신력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지금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드라코리치를 만들면서 늘어난 사기와 정실력이라면 지금은 가능했다. 자, 가라. 작아진 만큼 투입해야 하는 사기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고, 조정 또한 차원이 다르게 어려웠지만,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건가. 지금 나는 흑마법사고, 흑마법사가 뭔가 고개를 푹 수그리고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흔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파다다닥. 마침표에 요새 녀석들 중에 뒤늦게 이동하는 녀석들이 앞을 지나가는 사이에 나는 제일 뒤쪽에 있는 놈에게 초소형 언데드를 부착시켰다. 켈빈, 다른 흑마법사 놈들이 접근해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아, 알겠네. 이제 나는 저 초소형 언데드의 조종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뭔가 문제가 생기면 켈빈이 대처해야 했다. 얼떨떨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켈빈에게서 완전히 신경을 돌린 채 내 의식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걸 느끼기 시작한다. 지하인가? 초소형 언데드가 붙은 녀석은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원형으로 된 계단을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밑쪽에서 올라오는 사기의 농도는 확실히 이곳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물론 그와 동시에 바깥쪽의 사기가 점점 더 초소형 언데드를 옥죄어 오는 감각에 나도 그만한 사기를 둘러서 언데드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검이나 드라코리치처럼 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녀석과는 달리 일반 언데드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연결이 약해진다. 당연하지만 그럴수록 그 언데드를 통해 볼 수 있는 내 시선 또한 흐릿해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더 내려가려는 거냐. 거의 이성의 절반 정도 깊이를 타고 내려가서야 계단이 끝이 났고 그 계단 끝에는 사람 몇 명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복도만이 있었다. 흐릿해진 언데드를 통한 시야로도 확연히 느껴질 만큼 굉장히 짙은 사기가. 이 정도라면 허약한 인간은 여기에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죽어버릴 것이다. 차라리 몸을 숨기고서 직접 내려가는 편이 나았나. 그런 후회를 할 무렵 네크로맨서가 점점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성큼, 성큼. 짙은 사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광경 속을 몇 발자국쯤 걸어가자 순식간에 사기가 겉어나가면서 널찍한 공간의 풍경을 보여주었다. 저게 굉장히 많은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 번에 눈에 띄는 것은 제일 중앙의 모습이었다. 창백한 시체를 둘러싼 채로 앉아있는 수많은 네크로맨서들. 그리고 그 시체 위에 제 알아서 둥둥 떠있는 사람의 잘려진 듯한 손. 그 손의 모습은 벨라가 보여주었던 그 책 안에 있던 그 모습과 똑같았다. 저게 인지의 왕의인가? 언데드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인지는 몰라도 별다른 힘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다만 어째선지 그다지 높은 위치에 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먼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고대 문명에서 왕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듯이 저 손 또한 그렇게 드높은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 저게 인지의 왕의 손이라면 저게 여왕의 남편인가? 중앙에 둥둥 떠있는 손의 바로 아래쪽, 바닥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시체. 그 시체를 향해서 네크로맨서들이 계속해서 사기를 보내고 있었다. 저 사기가 변형되어서 저 시체를 복원해내고 있군. 굉장히 많은 네크로맨서들이 사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비해서 저 시체의 변화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언데드를 한번 거쳐서 흐릿한 풍경이라는 걸 감안해도 그 어떤 변화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럼에도 그들은 수없이 많은 수고를 들여가면서 저 시체를 다시금 되살리려 하고 있었다. 일단 이 녀석들이 되살리려는 것 자체는 맞나 보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놈들이 순수한 의도로 되살리지는 않을 터. 그렇기에 나는 놈들이 보내는 사기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가만히 앉아있던 놈들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그런 소리를 낸 게 혹시라도 알아차린 건가 싶어 곧바로 언데드와 나 사이의 연결을 끊으려 했지만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냐. 뭔가 고개만 갸우뚱하곤 놈은 다시금 하던 일로 돌아갔다. 그 녀석 외에도 몇몇 놈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그다지 깊게 신경 쓰지 않는 듯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다. 감은 좋은데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있군. 물론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놈들의 사기를 읽어나가면서 알아낸 사실은 이 녀석들이 적어도 이 시체를 되살려내는 것에는 별다른 장난을 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못 알아차렸을 리는 없고, 네크로맨시에 관해서는 이 녀석들을 따위로 여길 수 있는 내가 못 알아차릴 리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죄인 녀석이 거짓말을 한 걸까? 의민이 들던 찰나, 순간 내 언데드의 시야 한쪽 구석에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저건 조금 전 나를 서구로 보냈던, 그리고 여기 있는 네크로맨서들을 지휘하는 듯한 남자. 그 녀석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저 녀석에게 붙지. 파다닷. 그 녀석에게 언데드가 따라붙는 동시에 녀석은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만큼 언데드와의 연결도 흐릿해져 이제는 시야를 거의 포기해야 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였다. 언데드를 한 번 더 보강해서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마저 들던 그때였다. 대시 그래서 일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 너머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데드의 시야는 물안개가 낀 것 마냥 흐릿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대충 두 명이 서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대시 그 녀석이 갑자기 죽어버려서 다급하게 대처하긴 했지만 그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시 서두르죠. 안 그래도 슬슬 저 자경단 놈들에게서 우리들에 대한 말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저 녀석을 깨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마치 불안해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쯧 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온다. 대시 그래도 저 여왕 아니 괴물 녀석을 속이려면 더 완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시 어차피 자기 남편이 되살아난 거에 껌뻑 속아서 넘어갈 텐데 이상 완벽해봤자 뭐합니까? 그럼 우리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는 겁니다. 여월 괴물이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지 여왕에게 호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대화. 마치 여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그 대화에 나는 더더욱 귀를 기울였다. 대시 당신도 참 담이 크군요. 저런 괴물을 어떻게 길들일 생각을 한 겁니까? 대시 여왕께 바칠 재물이라면 적어도 저 정도는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탑 녀석들과의 전쟁에서 총알바지라도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죠. 탑과의 전쟁? 뼈의 요새 녀석들은 왜 갑자기 탑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인가? 의문점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계속되는 놈들의 대화에 나는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귀를 기울였다. 대시 흑마법사들은 준비된 겁니까? 대시 다른 것도 아니고 세뇌 마법 하나 쓰는 건데 뭔 준비까지야 필요하답니까? 그것보다 그 괴물 자식이 자기 남편에게서 시선 떼지 않도록 언데드 유지에나 더 신경 쓰는 게 나을 겁니다. 세뇌. 이 녀석들은 여왕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세뇌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흑마법사들과 손을 잡은 거였나. 대시 어차피 그 괴물만 세뇌하면 그 근위대인지 자경단인지 하는 것들은 자기 여왕에게 공격도 못할 거고 여왕에게 충성하는 놈인 만큼 그 녀석들은 덤으로 얻는 거고요. 대시 확실히 성공만 하면 괜찮겠군요. 이미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다만 이 녀석들은 전혀 저 여왕을 제대로 되돌려 놓을 마음이 없었다. 그것도 모자라 아예 저 미쳐버린 여왕을 세뇌시켜서 자신들의 무기로 써먹으려는 생각마저 하고 있었다. 케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가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길이 날뛰며 지금 당장이라도 이 녀석들을 전부 죽이려고 할까? 일단은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스르륵. 초소형 언데드가 바스러지는 감각과 함께 푹 수그리고 있던 내 고개가 서서히 일어난다. 자네. 엄가. 다급하게 내게 말하는 켈빈의 얼굴을 향해 나는 스릿은 현실을 알려주었다. 생각보다 더 악랄하군. 지금은 듣는 귀가 많았기에 켈빈과 함께 문 밖으로 나간 뒤 나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저 뼈의 요새 녀석들이 왜 자경단을 돕는다고 했는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건지. 하도 어이가 없으면 웃음만이 나온다고 하던가. 내 말을 들은 켈빈은 그저 공허한 웃음만 내뱉었다. 마치 체념한 듯한 그 얼굴에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불어넣었다. 켈빈,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 해라. 또 뭔가 계획이 있는 건가? 마치 다 포기한 듯한 켈빈의 얼굴을 곧바로 휙 돌리게 만들 만한 말을 나는 내뱉었다. 그래, 어쩌면 저 녀석들을 골탕 먹이고 내 여왕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계획이.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겐가? 장난을 할 거라면 진작 했겠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쩍 벌어진 입을 하고 있는 켈빈에게 나는 저 멀리 있을 여왕을 쳐다보며 말했다. 시간이 없으니 짧게 설명하겠다.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것 중에 제일 미친 것 같은, 하지만 그럼에도 성공만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을 만한 계획을 말이다. 69화 나의 원래 계획은 이 녀석들이 되살려내는 여왕의 남편을 어떻게든 내가 중간에 강탈해서 여왕의 시선을 끈 다음 여왕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내는 것이었다. 뼈의 요새의 공을 4개로 돌리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이미 퀘스트가 완료되는 만큼 정면으로 뼈의 요새와 충돌해도 별 상관이 없기에 먼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정면으로 놈들과 충돌하는 동시에 너희들의 여왕을 제정신으로 되돌려야만 한다. 그게 가능한 건가? 물론 내 말을 들은 켈빈의 반응은 얼떨떨했다. 아니, 정확히는 뭔가 믿기 힘들다는 듯 망설이고 있었다. 자네와 이때까지 옆에서 같이 움직였던 만큼 자네를 못 믿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왕님을 제정신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믿기가 힘들군. 믿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덤덤하게 말했지만 이어지는 말에 켈빈의 얼굴은 해숙하게 변했다. 물론 그렇다면 내 여왕을 구할 기회는 영영 사라지겠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건가? 무거운 표정으로 푹 고개를 숙이는 그. 잠시 기다리자 후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쉰 켈빈이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지? 뭐, 별건 아니다. 어차피 놈들이 남편을 되살리는 걸 막는 건 이미 늦은 상황이다. 그러니 다른 쪽으로 뼈의 요새 녀석들을 방해하는 거다. 방해하라고? 뭘 말인가? 녀석들이 되살린 여왕의 남편을 유지하는 것 말이다. 내가 가늠하기에 여기 있는 뼈의 요새 녀석들은 여왕에 비해서 그다지 강하지는 않은 놈들이다. 그런 녀석들이 어떻게 여왕에게 세례를 걸 수 있겠는가? 되살아난 남편을 본 순간 여왕의 시선은 남편에게 집중될 테고 그 틈을 노리려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되살리는 것과 유지하는 건 다른 영역의 문제. 놈들이 여왕의 남편을 유지한 채 여왕에게 세뇌를 걸려고 온 신경을 쏟고 있을 때 켈빈이 나타나 방해를 한다면? 분명 도중에 그 되살린 언데드가 무너지려 하면 놈들은 세뇌는커녕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쓸게 분명했다. 그리고 난 그 틈을 노리는 것이다. 별게 맞잖나. 저만한 자들을 방해하려면 어지간한 걸론 안 되겠고 꽤 큰 병력이어야 할 테니. 그렇게 말하며 투덜대던 켈빈이었지만 어째선지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잔뜩 찌푸려진 얼굴을 한 채로 언급을 할 뿐. 우리 근위대들이 있다면 가능해야 하겠다만. 켈빈의 말에 나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근위대? 설마 그 흑마법사 녀석들이 지키고 있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놈들 말이냐? 맞네, 그들이야말로 우리 근위대의 정예 병력들이지. 나로 착각했던 와이번 나이트들도 아마 그곳에 있을 걸세. 씁쓸한 얼굴로 말하는 켈빈의 말에 나는 조금 전 녀석들이 켈빈에게 했던 짓을 떠올렸다. 아무리 봐도 걷어차고 내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전혀 켈빈의 말 따위는 듣지 않을 것 같은 놈들 뿐이었는데 흑마법사 녀석들의 꾀임에 넘어간 게 녀석들인데 뼈의 요새와 싸우려 들겠나? 내가 보기엔 아니라고 본다만. 아니, 내가 보기엔 싸울 걸세.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굳은 얼굴로 말하는 켈빈. 그런 켈빈의 말과 동시에 저 성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크게 움직이는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점점 들려오기 시작했다. 켈빈도 그 낌새를 눈치챈 건지 나와 눈이 서로 마주쳤다. 놈들이 도착하기 전에 설득해야 할 거다. 가능하겠냐? 내게 맡겨주게. 고개를 끄덕인 켈빈.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우리는 곧장 제각각의 방향으로 뛰어들었다. 켈빈은 조금 전 여기로 오면서 봤던 근위대가 있던 건물 방향으로, 나는 저 멀리에서 아직도 배회하는 여왕을 향해서 여만 제정신으로 만든다면 아마 일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될 거다. 애초에 여왕을 정면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남편을 되살려서 시선을 끌려고 했던 놈들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여왕이 제정신으로 되돌아온다면 과연 자신에게 세례를 걸려고 시도한 뼈의 요새를 곱게 볼까? 어쩌면 여왕이 나를 도와서 뼈의 요새를 처치하는데 도움까지 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놈들이 갖고 있는 보물, 인지의 왕의 손을 슬쩍 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리라.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좀 더 커지게 되겠지만 뭐 상관없나. 어디까지나 벨라가 예상했던 것은 내가 퀘스트를 완료하고 보물만 슬쩍하는 정도였겠지만 이렇게 된 이상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전부 쓸어 버리게 된 만큼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내게 관심이 쏠리게 되리라. 물론 관심이 내게 쏠리면 쏠릴수록 벨라가 파고들 틈도 커질 터, 나 또한 그녀가 무사히 정보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만한 기회를 벌어다 줬는데도 실패한다면 오히려 내 쪽에서 실망이다. 뼈의 요새를 향한 그녀의 증오와 분노를 본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다. 그럼 일단 출발하지. 돕겠습니다. 아버지, 펄럭. 인벤토리에서 나와 날개를 펼치는 드라코리치의 등에 올라타서 나는 곧장 여왕을 향해서 날아갔다. 이대로 놈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전에 해놓아야 할 게 있었으니 말이다.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펄럭, 펄럭. 드라코리치의 등에 탄 채로 날아간 지 수십 분 정도가 지났을까. 어느새 멀게만 느껴졌던 여왕은 거의 바로 앞쪽에 있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다. 케빈 그 녀석은 대화로 풀기 힘들다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놈들이 오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시도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마침 여왕도 내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내게로 시선을 점점 돌리기 시작했다. 아, 신기했다. 귀로 들리는 건 분명히 똑같은 신음에 가까운 소리일 텐데 머릿속으로는 마치 여왕이 뭐라고 하는지 해석이 되어서 한 번 더 들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대시 무슨 일이냐? 조금 전 그 울음은 그런 뜻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 내 근이대로 새로 들어온 모르스라고 한다. 잠시 내게 걸려있는 마법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대시 보아하니 조금 전 켈빈이 알려주었던 그 이방인이구나. 확실히 켈빈이 왜 미쳤으나 이성이 있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기억도 할 수 있고 상황 판단도 할 수 있는 정상으로 보였지만 단 한 가지. 대시 처음이니 경고로 끝내마. 너희들은 그저 나를 지켜야 할 창과 방패.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수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분명히 내가 이름을 알려주었음에도 내가 온 이유를 댔음에도 대시 그런 시답지 않은 것으로 한 번만 더 말을 걸었다가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녀는 그런 것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그저 자신의 말을 강요할 뿐이었다. 당연하지만 협상이나 설득 따위가 먹힐래야 먹힐 수가 없는 자였다. 그대로 내가 다시금 그녀에게서 떨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얼굴을 제자리로 되돌린 여왕은 다시 울부짖으면서 거리를 혼자 전진할 뿐이었다. 여의 저러니 지금 저주를 푸는 건 무리겠군. 우선 뼈의 요새 녀석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어. 나 역시도 여왕이 남편에게 시선을 빼앗긴 순간을 노려야 할 듯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난 만큼 뼈의 요새 녀석들도 이미 출발했을 것이다. 영과 뼈의 요새 사이에 있는 길 옆쪽에 있는 건물들의 옥상을 타고 넘어다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놈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꽤나 넓은 길가를 꽉꽉 채울 정도로 수많은 인파. 그 인파의 제일 앞쪽에서 끔찍한 몰골을 한 시체가 비쩍비쩍 걸어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 저건 비쩍 마른 몰골과 온몸은 물론이요. 퀭한 눈동자와 미처 다 살이 붙지 않아 스켈레톤처럼 뼈만 움직이는 허벅지 아래 하반신. 되살아난 여왕의 남편이었다. 다만 그 모습은 마치 시체가 어설프게 사람 행세를 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무섭다기보다도 혐오감이 먼저 들만한 시체의 형상이었다. 끔찍하군. 나조차도 그렇게 느낄 정도인데 일반인이 봤다간 아마 혼절해 버리지 않을까 싶은 듯한 외모였다. 물론 끔찍하다고 한들 눈을 돌릴 수는 없는 만큼 다시 놈들의 전열을 살피기 시작하자 그 언데드들 말고도 특이한 놈들이 몇몇 보였다. 선두에 있는 놈들은 네크로맨서가 아닌데 놈들의 제일 선두에 선 것들은 흑마법사 비스무리해 보이는 놈들이었다. 아마 저놈들이 세뇌 작업을 하려는 놈들이리라. 케빈 녀석이 제때 습격을 못한다면 나라도 저놈들을 습격해야겠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놈들의 역할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억해 놓는다. 흑마법사 말고도 놈들의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특이한 놈들도 놓치지 않았다. 제일 중견에 끼어있는 퍼즐 듯한 사기를 보유하고 있는 녀석. 마치 내가 첨탑 꼭대기에서 죽였던 놈과 거의 비슷한 사기를 지니고 있는 놈이었다.
그리고 놈에게서 뿜어져 나온 사기는 놈들의 전열을 향해서 전해지고 있었다. 아마 저놈이 언데드에게 사기를 공급하는 놈이리라. 켈빈에게 미리 말해줄 필요는 없겠군. 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기는 그냥 내 맨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지독하기 짝이 없는 농도였다. 켈빈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아마 분명히 저 녀석을 제일 먼저 습격하리라. 그 외에는 그다지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한 뼈의 요새 녀석들의 행진이 이어졌다. 이제 곧 도착하겠군. 뼈의 요새 녀석들이 있는 위치와 여왕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만큼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게 되리라. 그렇다면 켈빈이 말한 그 자경단 녀석들은 과연 어디쯤에 있을까? 마찬가지로 몸을 숨긴 채로 좀 더 뒤쪽으로 가자. 머지않아서 켈빈의 뒤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병력들이 눈에 띄었다. 개 중에는 마치 드라코리치와 꼭 닮은 날개 달린 놈을 타고 있는 녀석들도 몇몇 보이고 있었다. 뼈의 요새 녀석들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착하겠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저 녀석들은 최고의 타이밍의 녀석들을 덮칠 수 있게 되리라. 아무튼 켈빈 쪽도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만큼 나는 곧바로 다시금 지붕 위를 뛰어다니며 여왕 쪽으로 뛰어갔다. 그렇게 한참을 넘어가던 그때였다. 저기다. 여기저기에 있다. 조용하던 도시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이 목소리는 분명 뼈의 요새이리라. 마침 여왕의 주변에 있던 건물 지붕에 안착한 나는 곧바로 아래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왕 또한 마찬가지로 아래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말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슬프게 울부짖던 여왕은 그 큰 소리를 벌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을 테고 표정 또한 분명히 찡그려진 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동자의 뼈의 요새의 제일 앞쪽에 있던 그 언데드가 비친 그 순간 여왕의 눈에서 또르륵 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대시 정말 당신인가? 머릿속으로 울려 퍼지는 그 말과 함께 여왕의 움직임이 뚝 하고 멈추었다. 마치 모든 것을 놓아버린 것 마냥 꼭두각시에 실이 잘려나간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뼈의 요새가 곧바로 외쳤다. 지금이다. 지인. 놈들의 앞쪽에 있던 흑마법사 놈들이 몰아 주문을 외자 붉은 광선이 여왕에게로 연결되었다. 첫 보기만 해도 불길해 보이는 그 광선을 맞자 여왕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그럼에도 여왕의 눈길은 놈들의 앞에 있는 그 언데드를 향하고 있었다. 대시 단 하루도 당신을 잊었던 적이 없어요. 놈들의 예상대로 여왕은 그저 되살아난 남편에게 정신이 팔려서 자신이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이대로 둔 채로 시간이 계속 지난다면 아마 여왕은 놈들의 꼭두각시가 되고 켈빈이 속해 있는 근위대 또한 이 녀석들의 수족이 되고 말겠지만 저기다. 당연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르르르. 뼈의 요새가 나왔던 모퉁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놈들의 제일 최전선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켈빈이었다. 여왕님 괜찮으십. 우뚝. 큰 소리로 외쳐대던 켈빈의 목소리가 뚝 멈추었다. 분명히 내가 말해주어서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은 것일까.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일에 누군가가 끼어들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뼈의 요새들도 그들을 보면서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황하고 있던 그때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켈빈이 속한 자경단들 쪽이었다. 녀석들이 우리의 여왕님을. 우르르르. 분노에 찬 켈빈의 목소리와 함께 놈들이 뼈의 요새에게로 달려들자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놈들이 그들을 향해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일어나라. 저 녀석들을 막아라.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여왕의 정신은 되살아난 남편에게 가 있지만 아직 저 세뇌를 하는 놈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이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켈빈을 향해서만 오롯이 시선이 돌아갈 때를 노려야만 한다.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자니 뼈의 요새 쪽에서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자식들 안 죽어. 무력화시켜. 팔다리를 잘라내라고. 그것도 안 돼. 아예 잘리지가 않는다고. 놈들의 육체와 영혼은 이미 여왕에게 기속된 상태. 고작 칼로 좀 베거나 찌르는 정도로는 놈들을 죽일 수 없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간 자경단 녀석들이 이윽고 중간쯤에 거의 다 다다르자 지휘관이 다급하게 외쳤다. 저놈들이 언데드의 심장을 노리려 한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앞쪽 열에 있던 흑마법사 녀석들도 고개를 돌렸고 지금이다. 힉. 나는 곧장 여왕을 향해 뛰어들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향해 저기를 드러냈던 여왕은 아직까지도 남편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고 당연하게도 내가 자신의 어깨에까지 올라간 것을 전혀 모르는 듯한 눈치였다. 그렇게 나는 곧바로 그녀의 어깨에 안착한 채로 왼손에 피어올린 흑염을 그녀에게 꽂아 넣을 수 있었고 흑염이 그녀를 파고든 그 순간 내 싸움이 시작되었다. 만약 그렇게 간단했다면 속편이 없었겠죠. 70화 화르륵 그녀의 몸에 파고든 흑염과 동시에 내 머릿속에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왔다. 그녀의 몸에 걸려있는 마법에 대한 정보, 흑염으로 태웠을 때 어떤 마법이 사라지는지에 대한 정보. 하지만 그 정보들은 너무나도 막대하여서 감히 지금 내 머리로 전부 받아들였다가는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이 방대했다. 이 중에 하나, 여왕에게 걸린 불사의 마법과 그 불사의 마법에 새겨져 있는 그녀를 움직이게끔 하는 문구. 그것만을 흑염으로 태워버리면 여왕이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을 때의 이야기. 이 중에 뭐지? 그녀의 몸에는 수없이 많은 마법들이 걸려 있었다. 몸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든 마법, 정신을 강화하여 어떻게든 이성을 붙잡게끔 해주는 마법,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마법. 안돼 하나하나 살피다가는 끝이 없겠어.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법들 중에서 그녀의 불사를 유지하는 마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잠깐 고민하긴 했지만 답은 의외의 장소에서 나왔다. 지금 제일 그녀에게서 불안정한 마법을 찾는다. 그녀가 지금 이 꼴이 돼 버린 원인은 자신의 불사의 마법에 남편이 했던 말을 새김으로써 시작된 것. 그런데 지금 그녀의 앞에는 자신의 남편이 서 있었다.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마법을 해제하려는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다면 과연 지금 그 마법은 어떤 상태이겠는가? 당연하게도 술자의 정신 상태가 흔들리는 만큼 상당히 안정성이 불안해져 있을 게 틀림없었다. 물론 영창 중인 마법이 아니라서 폭주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불안정해질 만한 것은 틀림없는 법. 그렇다면 내가 할 일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차라라. 화르륵. 조금 전까지 꼼꼼하게 마법들을 살피던 흑염이 그녀의 몸 곳곳으로 수백 갈래로 쪼개져 나아가기 시작한다. 원래라면 그녀의 몸을 흑염이 완전히 헤집어 놓는 만큼 그녀의 몸에 큰 부상을 입히게 될 수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았다. 승화가 확실히 대단하긴 하군. 마력과 사기 사이의 반발감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는 승화. 드라코리치가 마법을 쓸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한 그 승화는 내 흑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효과란 마력과 접촉했다고 해도 내 재화에 있는 이상은 그 마력을 불태우지 않고 그대로 타고 나아가기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수없이 많은 갈래로 쪼개졌다곤 해도 흑염은 그저 그녀의 몸을 타고 돌아다니기만 할 뿐 아직 태워버린 마법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녀의 몸을 타고 돌며 찾아다니던 흑염 중 하나에서 반응이 왔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마법을 찾은 것이었다. 거긴가? 반응이 있던 곳은 그녀의 심장. 그곳으로 신경을 집중하자 그녀의 온몸에 퍼져 있던 흑염이 곧바로 심장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흩어져 있던 흑염들이 모이자 조금씩 그 심장에 걸려있는 마법에 대한 정보가 서서히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건 나는 비로소 그녀에게 걸려있던 불사의 마법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인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마법 같은 게 아니었다. 그런 거였나? 단지 그것은 그녀의 육체의 시간을 아주 느리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마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대가라고 해야 할지 그녀의 정신은 그에 반비례하여 수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도리어 신기할 정도군.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한들 내가 할 일이 바뀌지는 않았다. 곧바로 그 마법에 파고들자
수없이 복잡한 마법들 사이에서 극히도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저건가? 그곳에 적혀져 있는 글자는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지 뜨문뜨문 지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간신히 읽어볼 수는 있었다. 대시 싸우지 말고. 아마 이 뒤쪽에 지워진 부분 때문에 점점 여왕이 이상해졌으리라.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었다. 태워라. 화르륵. 곧바로 내 명령에 따라 흑염이 불타오르자 그제서야 위험을 감지한 그녀의 마법들이 나를 향해 이를 드러냈다. 하지만 내 흑염은 너무 가까이에 있었고 그것들이 나를 습격하기도 전에 내 흑염은 이미 그녀의 마법에 새겨져 있던 하나의 문구를 태워버렸다. 그 순간이었다. 크륵. 덩. 마치 저 깊은 바닷속에서 한순간에 끌어올려지는 듯한 급격한 부하감과 함께 내 눈이 번쩍 뜨였다. 전혀 바뀌지 않은 풍경과 소음들이 내 감각들을 자극했지만 그럼에도 단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었다면 너무 이때까지 울부짖기만 하던 한 여인에게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너마도 긴 꿈이었구나. 그 목소리를 듣자 조금 전까지 싸우고 있던 자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나마 한쪽은 밝은 표정이었단 것이고 다른 한쪽은 어두운 표정이었다는 것일까. 정신이 들었나? 내 말에 그 둘을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보던 여왕이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 내 정신을 차리게 한 게 그대인가? 그래, 더럽게 고생이 들었지만 엄살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었다. 그녀의 몸 자체가 마치 거대한 마법의 집합소와도 같은 느낌이었기에 조금만 흑염을 다루는데 실패했더라면 그녀의 몸을 흑염이 전부 태워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방법을 떠올리지 못해서 그녀의 마법을 찾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만약에 찾았더라도 조금이라도 늦어서 그녀의 마법에 있던 그 문구를 지우지 못했다면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감사는 됐고 일단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쓱. 내가 아래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자 그대로 여왕의 시선도 같이 밑을 향했다. 내 남편의 시체를 이용해서 너를 세뇌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내 성까지 아주 샅샅이 뒤지고 있던 놈들이다. 그렇군. 호웅.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싸늘함이 느껴졌다. 나의 성을 어지럽힌 것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뭐 하는 거냐? 빨리 다시 세뇌를 시작해라.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고 했던가.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은 놈들의 지휘관이 그렇게 말했고 곧바로 흑마법사들이 다시금 붉은색 광선을 발사하려고 했지만 나의 남편을 반려를 우롱한 죄. 쾅. 그녀가 내디딘 발길질 한 번에 곧바로 흑마법사들은 물이 가득 찬 풍선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나갔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인 나를 감히 습격하려 한 죄는 죽음으로 갚도록 하여라. 슥. 여왕이 한 번 손을 내젓자 허공에서 나타난 마법진들이 이내 놈들을 향해 수없이 많은 마법들을 쏟아붓기 시작하였다. 으아! 흑마법사. 뭐를 꾸물거리며 보기만 하고 있는 거냐. 나와라. 그 가공할 만한 위력의 위협을 느낀 걸까. 뼈의 요새 녀석들이 외친 그 순간이었다. 이건 뭐냐? 펑펑펑. 허구에서 떨어지던 마법들이 뭔가에 부딪히기라도 한 듯이 어마어마한 폭발음과 함께 상쇄되었다. 자욱하게 거친 안개가 걷히자 그곳에 있는 것은 딱 봐도 뼈의 요새 녀석들과는 다른 모습을 한 흑마법사 놈들이 허공에 둥둥 떠 있었다. 물론 놈들의 표정도 만만치 않게 당황한 것으로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다. 뼈의 요새. 내 놈들은 분명히 우리들한테 위험한 건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냔 말이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 빨리 저 녀석을 막아보란 말이다. 그 말에 당황한 흑마법사 녀석들이 여왕을 올려다보았고 호. 여왕은 그저 재밌다는 듯이 그 흑마법사 놈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재밌구나. 과연 이것도 막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마치 시험이라도 하려는 것 마냥 느긋한 말투로 말하는 여왕과 다급하게 빽빽대며 내쳐대는 뼈의 요새 녀석들. 당연하게도 시간이 지났을 때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명확했다. 그럼 난 이쯤에서 빠지지.
스륵, 드라코리치의 등에 타자 여왕이 마법을 시전하려다 말고 나에게 관심을 돌렸다. 어디로 가려는 거지? 저놈들에게서 되찾아야 할 게 있어서 말이다. 이 녀석들이 인지의 왕의 손을 갖고 오지 않은 거로 봤을 때 아마 그건 여전히 그 성의 지하에 남아있을 게 뻔했다. 어차피 내가 여기 있어봤자 할 것도 없는 만큼 놈들에게서 되찾으러 가는 편이 더 나으리라. 정확히는 되찾는다기보단 놈들에게서 가져오는 것에 가깝지만 뭐 어떤가. 애초에 내가 가져가기로 했으니 내 거나 다름없었다. 내 성에 남아있는 잔당 놈들도 겸사겸사 처리하고. 그렇군, 알겠다. 펄럭, 펄럭. 드라코리치의 날갯짓과 함께 나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뼈의 요새와 흑마법사 놈들의 비명으로 보아하니 아무래도 저기에 있는 놈들은 얼마 못 갈 듯하다. 아버지, 그나저나 괜찮은 겁니까? 그때 드라코리치가 의문을 품어왔다. 뭐가 말이냐? 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위험을 알아차렸을 텐데 그 보물을 들고서 곧바로 도망쳐 버린 건 아닐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드라코리치를 향해 내가 뭐라 대답을 해주려던 그때 나를 대신해서 답이 들려왔다. 쓸데없는 걱정도 많구나. 퉁명스럽고 까칠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믿음직스러운 목소리.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곧바로 드라코리치가 놀라 외쳤다. 거미씨, 너도 그렇게 부르는 거냐? 사령술사. 내 놈이 제대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니 이 녀석도 계속 나를 거미라고 부르잖냐. 짜증이 난다는 듯 투덜거리는 거미에게 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내가 조금 전에 내렸던 건 완수했나. 여와에게 대화를 한번 걸어보러 가기 전 나는 거미에게 단독으로 성을 습격하도록 시켰다.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네크로맨서들도 대거 이탈했고 있는 거라고는 별 볼 일 없는 흑마법사 몇몇 분일 테니 말이다. 내 놈 말대로 완전히 헤집어놨다. 지금 주시의 마안으로 살펴보니 그걸 들고 있는 놈은 저 밑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군. 잘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낸 거미를 향해 칭찬을 해주었지만 거미는 딱히 칭찬이 반갑지 않다는 듯 불평불만만 줄줄이 늘어놓았다. 빨리 이곳으로 오기나 해라. 내 놈 기다리다가 저 녀석이 먼저 도망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내 마안으로 고작 그 정도도 못하나? 키메라의 왕이라는 이름이 아깝겠군. 사령술사, 그렇게 외쳐대는 거미의 말을 무시한 채 드라코리치를 쳐다보자 드라코리치가 놀란 듯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대체 언제부터? 언제긴 언제겠냐. 저 녀석들이 성에서 나온 직후부터 보냈지. 정확히는 성에서 나온 저 녀석들에게 인지의 왕의 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곧바로 성으로 가서 헤집어 놓으라고 한 것뿐이지만 말이다. 역시 아버지십니다. 그런 감탄을 내뱉는 사이에 드라코리치는 어느새 성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온몸이 굳어서 우리를 향해 눈만 부릅뜬 채로 움찔거리는 흑마법사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마치 온몸이 마비된 환자들과 같은 꼴을 한 놈들을 지나 지하로 가는 통로로 향하자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늦었다. 사령술사, 늦기는 무슨. 팔짱을 낀 채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미. 그런 거미 녀석도 내 뒤쪽에서 걸어온 드라코리치를 한번 휙 쳐다보더니 이내 뒤를 돌아 통로로 내려가며 말했다. 내려가지. 그렇게 나는 음산한 사기가 뿜어져 나오는 지하를 향해 발을 디뎠다. 드디어 내가 여기 온 목적에 다가가기까지 한 걸음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71화. 또각.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음산한 사기가 내 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확실히 언데드를 통해 보는 것과는 다르군. 손을 내젓자 나를 휘감으려던 사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광경을 본 거미가 질색하는 말투로 중얼거렸다. 내 놈의 기운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기는 더하군. 습하고 끈적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나 말고 다른 네크로맨서의 사기를 처음 접해서 그런 건지 언데드 둘의 반응도 훨씬 더 적대적이던 그때였다. 사방에 퍼져 있는 사기 중에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기가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사기를 퍼뜨린 것만 같이 말이다. 왜 그러십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언데드들을 지나친 채로 그 사기의 손가락을 접촉해보자. 역시나 그 사기를 타고서 일정한 신호가 저 지하로 향하는 게 보였다. 거미가 말한 그 지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놈이 나를 탐지하려고 보낸 것이리라. 그렇다면 나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목 씻고 기다리고 있어라. 훅! 그 말과 함께 허공으로 향해 사기를 흩뿌리자 잠깐 반발하던 그 사기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아마 놈과의 연결도 끊어져 버렸으리라. 후, 이제 좀 살만하군.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내 사기의 편안함을 느끼는 거미와 내 반응에 뭔가가 일어났음을 직감한 드라코리치. 허둥대려 하는 드라코리치에게 거미는 슬쩍 몸에 있던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아무래도 저 녀석이 나뿐만 아니라 사령술사, 내 놈이랑 용가리 녀석도 눈치챈 것 같은데. 알고 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계단을 좀 더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차피 서로를 인식한 이상 더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 타다다닥. 갑작스럽게 빠르게 내려가는 내게 당황하면서도 걸음을 맞춰 내려가는 언데드 둘과 몇 분 정도를 내려갔을까. 덕. 계단의 끝을 알리는 바닥에 내려오자 마치 안개처럼 짙게 깔린 사기가 깔린 복도가 우리를 마주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그 안개 너머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처음부터 수상하긴 했었다. 까드득. 금방이라도 분노할 것만 같은 기분을 겨우겨우 억누르고 있다는 듯 이를 가는 소리 또한 들려왔다. 원래라면 죽을 일이 없는 사기 공급원이 죽은 것도 그렇고 여기로 오지도 않으려 했던 자경단 녀석들이 오는 것도 그렇고 말이다. 그와 동시에 대시 그르르릉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저 안쪽에서 들려왔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거의 수십 마리는 될 정도로 많은 소리가. 설마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와 적대하려고 하는 미친 네크로맨서가 있을 줄이야. 아주 크게 한 방 먹었어. 하하. 억지로 웃는 듯한 목소리가 잠시 울려 퍼졌지만 그것도 곧 멈추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다. 호응. 사기가 갈라지자 그곳에는 인지의 왕의 손을 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내 놈이 굳이 여기로 온 목적은 내게서 이걸 뺏는 거겠지? 하지만 불가능할 거다. 까딱까딱. 인지의 왕의 손을 흔들어 보이던 놈이 뒤로 물러서자 그 너머에서 커다란 어금니를 가진 짐승형 언데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시 그르르르르. 내 놈을 언데드로 만들어서 우리 뼈의 요새의 노예로 영원토록 부려먹어주도록 하마. 꿈도 크군. 코웃음을 치면서도 재빨리 나는 놈들의 수를 살폈다. 대략 20 정도인가. 곧바로 인벤토리에서 언데드를 내가 꺼내는 동시에 그 언데드들이 달려들었다. 대시 크어어.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짐승 언데드가 내 팔을 물어뜯으려 달려들었지만 그 언데드의 입에 물린 건 내 팔의 살점이 아닌 뼈로 된 검이었다. 딱, 따다닥. 스켈레톤의 두개골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내 스켈레톤의 검이 그 짐승형 언데드의 입을 뚫고 놈의 몸을 자르기 시작했다. 카가가가가. 순식간에 잘려나간 언데드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보자 놈이 적잖게 당황했는지 그런 소리를 내뱉었다. 뭐냐? 설마 고작 이딴 언데드로 나를 잡으려고 했던 거냐? 고작해야 내 스켈레톤에게 단칼에 죽을 정도의 언데드를 전력이랍시고 세운 거라면 당연하지만 놈은 나를 이길 수 없었다. 지금 내 주변만 봐도 내 스켈레톤 한 구 한 구가 각기 놈의 언데드 하나씩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고작 그 정도 언데드를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라. 크아앗. 물론 놈도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었는지 인지의 왕의 손을 붙잡은 놈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자 놈에게서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사기. 저게 놈의 전력인가? 방안을 가득 메울 정도로 짙은 사기가 뿜어져 나오는가 싶더라니 놈의 옆쪽 허공에서 뭔가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래. 내 놈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다 싶더라니 이제 알겠군. 너. 그때 뭔가를 알아차렸다는 듯 놈이 신이 나서 외쳐댔다. 고작 이 탑을 오른 지 몇 달도 안 된 애송이었지. 이름이 마르크스였던가. 놈이 내 이름을 틀리게 말하긴 했다만 굳이 나는 그것을 굳이 정정해주진 않았다.
어차피 저놈의 입에서 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인데 저 정도는 마지막 자비로 봐줘도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내 놈이 이미 키메라의 왕과 언데드 드래곤을 부리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럼 이걸 꺼내면 될 뿐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기를 뿜어내던 놈이 크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쿨럭. 놈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바닥을 적셨다. 뿐만 아니라 놈의 눈동자에는 핏줄이 터졌는지 붉게 물들었고 놈의 피부가 조금씩 거무죽죽해지기 시작했다. 멍청한 놈. 저건 사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을 때 몸이 사기를 버텨내지 못하고 조금씩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잠깐만 저 상태가 유지되어도 수명이 줄어드는 건 물론 저대로 몇 분만 지나더라도 아마 저놈은 죽게 되리라. 실컷 짓거려봐라. 어차피 내 놈이 이것을 상대로 뭔가를 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외쳐댄 놈의 옆쪽 인벤토리에서 뭔가가 꾸득거리며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좁은 공간의 억지로 커다란 것을 통과시키려는 것처럼 일부분만 간신히 나오던 그것은 한순간에 퐁 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거대한 팔이었다. 평범한 인간의 수백 배는 될 법한 크기의 팔을 소환한 놈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제 아무리 언데드 드래곤이 강하다고는 해도 어디까지나 순수한 힘으로 거인을 이길 수는 없는 법. 짜부라져라. 그 말과 함께 그 거대한 팔이 주먹을 쥐고선 우리를 향해서 덮쳐오기 시작했다. 쿠과과과꽉. 명백히 이 공간보다 커다란 그 주먹이 바닥과 벽, 그리고 천장을 부수면서 돌진하자 거미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괜찮은 거냐, 사령술사? 저게 저놈의 말대로 진짜 거인의 팔이라면. 처음으로 긴장한 듯해 보이는 거미의 표정은 볼만했지만 지금은 그걸 놀릴 시간이 없었다. 어떨 것 같냐, 드라코리치. 정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저 녀석이 착각한 건지는 몰라도 저 녀석은 분명히 드라코리치